제가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잠깐. 네. 화면 USB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사회공헌 활동가 분들께서 제가 이 사업을 7년간 해왔습니다. 7년간 해오면서 제가 나이가 지금 62년 범띠예요. 62년 범띠인데 제가 국내 컴퓨터 속기 최초 도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TV에 보는 자막 방송이라는 것을 제가 MBC 뉴스, 중앙 MBC 뉴스를 9년간 제가 자원봉사를 해서 자막방송법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벤처기업 국내 8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기를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속기사들이 시, 군, 구, 의회, 국회, 또 법원, 그 다음에 검찰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TV에 매일 접하시는 종편방송의 자막방송, 이렇게 해서 10,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나름대로 아픔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이, 부산에서 선택한 것이 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공헌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은퇴하신 분들이 좀 더 나은 삶과 좀 더 솔선수범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그 문화가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간략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했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아까 사회자께서 20년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컴퓨터 속기를, 타자 속기를 최초 도입하면서 이 법인을 만들고 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딱 20년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인재 양성 및 교육입니다. 콘텐츠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공헌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특징이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양축의 봉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전사를 100명을 양성하겠다는 제가 꿈과 야심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실패하고 제가 꿈을 가지고 해서 국립가천과학관에서 9년간 해서 국립가천과학관, 그 다음에 중앙국립과학관,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까지 제가 대한민국의 수재 학생들 5% 내에 든 자원을 8년간 양성을 하고 거기에 멘토분들을 300분을 모시고 교육을 해와서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과학기술 캠프였고요. 동아우연 지도사라든지 독서라든가 아동권리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제가 100개 정도를 개발을 해서 사회에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국립가천과학관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은 과학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를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과학기술이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과학기술이 근간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했던 콘텐츠들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해왔고요. 저는 국립 2009년도에 과학감부터 해가지고 50억 정도를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제가 멘토분들을 서울대 교수 54명부터 시작해서 각계에 있는 지금 현재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을 제가 300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해서 이것을 정부 정책으로 제가 성공을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수강생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서 약 한 8만 5천 명의 인재를 1박 2일 캠프 또는 2박 3일 캠프를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개발한 콘텐츠입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축제라든지 뭐 부산대 사투리나 이런 것을 제가 뭐 국제신문 뭐 아시는 지역의 단체들을 그걸 제가 다 서포트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아마추어 인형극 대회라 해서 제가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제영화제 있죠, 그죠? 맞습니까? 국제영화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인형극이라는 그 나라의 주제가 있는 문화예술, 그 나라 문화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세계화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면 3대가 나라바로 세계 각국을 교류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걸 해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회공헌이 어떤 건지 뭐 하나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여기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소리 안 나지? 씹으려 싶어 죽겠는데. 이거는 참여기관과 참여자와 고객 수혜자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문화입니다. 이 사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재능을 지역에 있는 NGO,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복지시설, 복지관, 여러분들이 아는 뭐 문화원 이런 곳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해서 그 기관을 업그레이드 시켜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기관 만족도는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 만족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종합 만족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만족도도 만족한다는 것이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산 통계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해 보니까 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7년도에 57,494시간을 우리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19년 20년도에 23만 3,757시간을 봉사를 해 주셨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은 약 한 969명이 참여를 해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21년, 22년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여기에 약 한 870명 정도가 20만 8,597시간을 부산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문화원, 그 다음에 다문화학교 이런 곳에 가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1년 동안 봉사를 해 오셨습니다.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저는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해왔던 게 17년부터 23년도까지 13개 분야 엔더 플러스 기본적으로 해서 245개 단체가 참여해서 1995명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 재능 기부를 해서 56만 1,467시간을 100%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은 누가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되냐?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신 참여자분과 참여기관 대표님들,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솔선수범의 리더십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은퇴자들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몇 수십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20년, 30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맨날 등산만 다니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손자, 자녀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서 손잡고 여러분들 그 센터를 지역에서 자랑스러운 센터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역할을 참여기관 대표님과 참여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밝은 미래사회 구현 및 긍정적인 사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소규모 비영리 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의 인력 공급의 고민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은퇴하신 신중년에게 자존감과 삶의 자부심과 의욕을 정진시키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박수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받아주십시오.